남편과 사별 후 수도꼭지 점검 온 58세 남성과 벌어진 충격적 반전. 주위 사람들은 저의 재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겪었던 모진 수모들을 고스란히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사람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강미연입니다. 62살이죠. 3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실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지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우유 또 비싼 걸 샀네.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김치가 조금만 짜도 식탁을 걷어차면서 화를 내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은 참는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더 놀랐죠. 남편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주방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었는데 계속 새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혼자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관 수리 기사님 보내주세요.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관리실에서 오늘 오후에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수도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장난 수도가 제 고장난 마음까지 고쳐줄 사람을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기사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에 오실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니 작업복을 입은 50대 후반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정중하지만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배관 수리 나온 조태수입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저는 네,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수도만 고치고 가실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태수 씨가 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있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렜습니다. 태수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크대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부드럽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안내하면서 여기에요. 계속 새서 물통을 받아놨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하부장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좀 비춰주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태수 씨 옆에 앉아서 불빛을 비춰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낯설었죠. 태수 씨가 배관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데 손이 참 크고 투박했어요. 그런데 그 손등에 깊은 흉터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다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배관 타다 떨어졌죠. 물은 흐르다 막히면 터지니까요. 태수 씨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흐르지 못하면 안에서 다 썩죠.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태수 씨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에 뭔가 깊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살면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말을 무시하거나 지적만 했는데 태수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배관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부분 조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손전등을 비춰주는 동안 태수 씨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면서 말하는데 수도를 틀어보니 정말 새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따로 받지 않습니다. 태수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벌써 가는 게 섭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제가 말했더니 태수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싱크대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아마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서 태수 씨 생각이 조금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가보니까 세면대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죠. 급하게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 관리실 번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관리실은 문을 닫았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태수 씨가 두고 간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조태수 배관기술자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될까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태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싱크대 고쳐주신 강미연인데요. 죄송한데 욕실 수도가 터져서 물이 계속 나와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와주신다니 미안하면서도 기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태수 씨가 왔어요. 이번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친근해 보였죠. 어디가 고장 났나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저는 욕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갑자기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태수 씨가 확인해 보더니 배관 연결 부분이 느슨해졌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믿음직했어요. 이번에도 손전등을 들고 도와드렸는데 지난번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태수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죠. 수리를 마치고 나서 태수 씨가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니까요. 태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늦게 와주셨는데.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저는 거실 식탁으로 태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괜히 긴장됐어요.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죠. 태수 씨가 식탁에 놓여있던 사진첩을 보더군요. 사진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추억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사진첩을 넘겨보는데 딸 다정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은 정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뺀 거였어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고른 사진이 말해주네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건 딸뿐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죠. 제가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태수 씨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장 난 곳이 없는데 왜 오셨을까 궁금했죠. 더 놀라운 건 태수 씨 손에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태수 씨, 웬일이세요? 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장미 좋아하신 것 같아서요. 태수 씨가 화분을 내밀면서 말하는데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베란다에 있는 시든 장미를 보면서 꽃이 있으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어머, 이걸 왜?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꽃을 사주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화분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쁜 선물까지 주셨는데.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장미화분을 식탁 가운데 놓으니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사해지고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태수 씨도 웃었어요. 반반이요. 점검도 하고 안부도 궁금하고. 그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저를 궁금해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를 왜 궁금해하세요? 할머니라니요. 아직 젊으신데. 태수 씨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랫동안 여자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미를 보면서 문득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꽃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그 사람한텐 한 송이도 못 받았거든요. 태수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35년 동안 한 번도요? 네. 꽃 사는 돈이면 쌀을 사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기념일마다 꽃을 사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태수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받아도 되잖아요.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맞아요. 이제라도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태수 씨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상하죠? 꽃 하나 받고 이렇게 우는 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태수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에 딸 다정이가 갑자기 왔어요.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정이를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지 딸이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 우리 다정이.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답하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평소처럼 친근한 모습이었는데도 뭔가 살피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다정이가 식탁 위 장미화분을 보더군요. 와, 엄마 이 꽃 진짜 예쁘다. 언제 사셨어요? 응, 얼마 전에 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다정이가 장미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꽃을 사시다니 신기해. 예전에 아빠가 돈 아깝다고 하셔서 못 사셨잖아요. 그때 다정이가 전화기 옆에 놓인 태수 씨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조태수 배관기술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수도 고장나서 온 기사님 명함이야. 그런데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이세요. 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요. 그런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제가 얼버무리니까 다정이가 더 관심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혹시 요즘 누가 우리 집에 오세요? 다정이가 살살 물어보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배관 기사님이 가끔 오셔. 수도 점검도 해주시고. 엄마 혹시 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분하고 친해지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정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정이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정아. 제가 딸 손을 잡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빠의 좋은 모습만 봤어. 하지만 엄마는 35년 동안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 엄마. 다정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 나이만큼 엄마가 참았단다. 33년을 참고 살았어. 그 사람 없이 살아보니까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쉬는 기분이었어. 다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다정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제가 딸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다정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존중해주거든. 제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다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도 갑작스러운 거 알아. 제가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가 다치는 건 싫거든요. 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다정아. 엄마 딸이라서. 제가 다정이를 꼭 안았어요. 다정이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래, 다정아. 안전하게 들어가. 제가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약속해요? 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제가 대답하니까 다정이가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끝났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장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정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62살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다정이와 이야기한 지 며칠 후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오실래요? 6시쯤 갈게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해서요. 태수 씨가 말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책이라니 설레면서도 어색했죠. 6시가 되자 태수 씨가 왔어요. 평상복의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하니까 태수 씨가 우산을 들어 보였어요. 준비해 왔어요. 비 와도 괜찮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딸하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됐어요? 태수 씨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더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가 재빨리 우산을 펼쳤어요. 이리 오세요.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니까 어깨가 맞닿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수 씨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점점 세져서 우산 아래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죠.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이 일 좋아해요. 태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칠 수 있으니까요. 부러진 것도 막힌 것도 손으로 만지면 다시 제자리를 찾거든요. 제가 태수 씨를 쳐다보니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손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렵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수 씨도 상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태수 씨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사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연 씨를 만나고 나서 태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져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오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우산 아래서 마주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말요? 네. 35년 동안 막혀있던 마음이 다시 흐르는 기분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태수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그래요. 미연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태수 씨가 말하는데 빗소리와 함께 마음도 촉촉해졌어요. 우산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우산 아래서 나누는 체온이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걸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에 다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와 산책하고 온 후 기분이 좋아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다정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응, 다정아. 잘 지내지? 제가 밝게 대답하니까 다정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 아직도 오세요? 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정이가 뭐라고 할까봐 긴장됐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다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웃는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정아, 고마워. 제가 말하니까 다정이가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의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받는다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시간 있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집에서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태수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고 싶어서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기뻐했어요. 그럼 7시쯤 갈게요. 뭔가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35년 만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태수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생각하면서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식탁에 하나씩 놓으니까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에 태수 씨가 왔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태수 씨가 감탄하면서 말하니까 뿌듯했어요. 앉으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미연 씨가 해주신 음식이면 다 맛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태수 씨가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차려진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 한 입 먹고는 진짜 맛있다고 엄지를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에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짜다, 싱겁다 하면서 불평만 했었는데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딸이 전화했는데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사 도중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봅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이에요. 제가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웃음이 나왔어요.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지었어요. 2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한 거죠. 35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이사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이사 당일 태수 씨가 일찍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세월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냈거든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태수 씨가 주방을 살펴보더군요. 수도 상태를 한번 볼게요. 새 집이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고마워요. 역시 전문가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웃었어요. 싱크대를 확인하던 태수 씨가 이거 조금 느슨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르더군요. 공구를 꺼내서 조이고 있는 태수 씨를 보니까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수도만 고치러 온 기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다 됐어요. 태수 씨가 수도를 틀어보니까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이젠 새 수도도 새 시작도 잘 흐를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태수 씨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물길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미연 씨, 새 출발 축하해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태수 씨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아직 식탁도 제대로 못 놓은 상황에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치킨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새 집 어때요? 태수 씨가 물어보니까 아직 낯설지만 기분은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새로웠어요. 예전 집에서는 맞은편 아파트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미연 씨, 용기 내서 이사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태수 씨가 진심으로 말하니까 뿌듯했어요. 며칠 후 다정이가 새 집에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깔끔하고 밝아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다정이도 웃었어요. 엄마, 그 태수 씨라는 분하고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정이가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고장난 수도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새고 아무리 손봐도 터지기만 했죠. 매일 물통을 받아내야 했고 언제 또 터질지 몰라서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걸 고쳐준 사람은 공구함을 든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태수 씨가 제 인생의 밸브를 다시 열어준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막혀있던 감정들이 이제야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새집 싱크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물줄기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이제 막힘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